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발브레이브 1호기 이노센트 제로 모드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이고요.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저는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일은 2013년 9월, 가격은 2,400엔. 특이사항으로서 하루토가 이제 발브레이브와 계약을 맺기 전 흰색의 발브레이브를 제품화한 것이고요. 또 센시드 너브는 형광색 클리어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용 스탠드도 동봉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정도 특징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해당 기체 발브레이브 1호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명기 발브레이브의 주역기로서 지오르 제일 스피어의 모듈 17에서 발견된 영장병기 발브레이브 1호기입니다. 기체를 구성하는 4골격 프라이메이트 프라임의 고유 명칭은 히토고요. 도르시아군이 모듈 17을 침공한 날 우연히 사키모리 학원의 고등학생이었던 토키시마루토가 탑승하고 이후 파일럿으로 등록돼서 전용기가 됩니다. 탑승자 미등록 상태에서는 이제 외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탑승자가 등록이 되면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발브레이브 1호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외관이 좀 뭐랄까 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뒤쪽에 달려있는 센시드 너브가 마치 곤충 날개 같은 형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주 특징적이죠. 극중에서는 이제 검은색으로 된 소체가 이제 검은색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탑승자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된 이렇게 제품 버전은 따로 있습니다. 극중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나왔지만 하루토가 파일럿이 되면서 색상이 검게 바뀌게 되죠. 설정 전고가 22.6m, 스케일이 144분의 1 스케일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건프라 HG 건프라 일반적인 건프라에서 조금 큰 기체랑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프라랑 비슷한 사이즈를 볼 수가 있고요. 외부를 좀 보면은 이제 붉은색과 흰색의 컬러 조합이 아주 인상적인데 이 색 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당량의 스티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외부 장갑, 이 빨간색 장갑에 보이는 이 흰색 라인들, 어깨나 다리, 요 곳곳에 이 흰색 라인들이 전부 다 스티커고요. 이 빨간색 소체에서 보이는 이 빨간색 라인 역으로 네, 요런 어깨, 팔뚝, 다리 등등 네, 요런 거 전부 다 스티커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이 센시드 너브의 이 문양들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모조리 다 스티커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스티커가 이런 데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좀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이 코피트 부분이랑 머리 그 외에도 어깨라든지 뭐 다리 등등 이 곳곳에 이 발브레이브 또 이 마크가 이렇게 또 스티커로서 곳곳에 이렇게 붙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스티커량은 상당히 많다. 스티커 붙이는 게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러한 제품이 됐습니다. 또 이 제품 또 클리어 파츠가 곳곳에 사용이 되었는데 아까 특징에 설명드렸던 이 센시드 너브의 이 형광색 그리고 얼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손등, 손목 부분과 뒤꿈치 부분에는 이게 또 빨강색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따가 이제 무장 소개 때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지만 각종 무장들은 또 특이하게도 그냥 아무 색깔 없는 이 투명 클리어로 사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 착용하고 있는 이 검 부분 손잡이도 지금 클리어로 보이시죠? 아무 색깔 없이 전신 클리어로 각종 무장들은 다 클리어 사출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리어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발브레이브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경질 잔광이라고 불리는 그 기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팔뚝에서 이제 각종 빛을 뿜어내고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경질 굳는 형태를 이렇게 연출하는 그러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출하기 위한 이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잠시 손에 좀 끼워 보도록 하면요. 네, 지금 손에 장비해준 이 파츠인데 네, 이게 클리어입니다. 극중에서는
예, 핑크색이라 그래야 될까, 좀 분홍색, 예, 그렇게 밝은 좀 그런 빛깔이 나와 있는데 이 제품 완전 클리어 이렇게 또 사출이 되어 있고요. 또 뒤꿈치에도 이제 같은 원리로 달 수 있는 파츠가 있습니다. 떼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꼽아주시면 달아주시면 되는 파츠인데, 자 이렇게 달아줄 수 있는 파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클리어. 극 중에서는 전부 다 색깔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팔에 달고 있는 이 파츠의 경우 박스에는 도색을 해놨더라고요. 네, 다른 무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들어있는 거는 전부 클리어. 투명 클리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도색을 필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리뷰를 했다라는 거. 예, 박스만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사셨다가는 예, 낚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시드 너브 같은 경우에는 좀 옆구리에 착용하는 무기가 좀 이게 좀 결합력이 좀 약해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따 무기 설명 때 다 소개를 드릴 부분이고요. 이 날개 같은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좀 가동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날개 축, 여기 부분이 회전이 아주 자유롭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연결 축 부분도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이쪽도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가동이 됩니다. 근데 자꾸 빠져서 문제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동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파츠를 지금 거꾸로 끼웠네. 네, 고정력 자체는 솔직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쪽도 이게 좀 각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약해서 네, 지금 도는 거 보이시죠? 네. 전체적인 고정력은 살짝 좀 아쉬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허벅지 부분에 장비하고 있던 두 자루의 검 또한 잘 붙어있지 못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제품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 고정력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하고 참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도 날개가 자꾸 이렇게 처지는 연출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쉬운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또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요 스탠드인데요. 반다이에 따른 이제 건프라에서 많이 보셨던 그러한 스탠드와 매우 흡사한, 거의 똑같죠. 예,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딱 언뜻 보시면은 이 스탠드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이렇게 좀 돌아갈 것 같은 형상이지만 안 돌아갑니다. 예,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 꼽히는 부분도 이렇게 앞 뒤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지만 고정이 돼서 안 돌아갑니다. 이 각도 조절을 위해서라면 이 파츠를 빼서 이렇게 특정 각도, 요 각별로 맞춰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 고정력, 이 스탠드 자체의 이 고정성 하나는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지만 이 섬세한 각도 조절이 안 된다라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굳이 이 스탠드가 아니고 HG용 액션 베이스가 있다고 하시면 그냥 그 베이스를 쓰시는 게 좀 더 액션 포즈나 다른 것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스탠드입니다. 스탠드가 없다 그러면 뭐 굳이 이걸 써줘도 상관은 없지만요.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좀 아쉬운 요소가 좀 많다라는 게 좀 흠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상당히 또 아쉬운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가동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가동률이 꽤 괜찮은 편인데 우선 어깨, 어깨 가동 일반적인 HG 치고 상당히 괜찮죠. 이 정도면 어깨 장갑이 살짝 걸리고 있어서 좀 더 뽑혀 나올 수 있는 각도를 못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어깨 가동도 가능하고, 팔꿈치 거의 완전 접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가동이 되고요. 허리 회전, 장갑이 살짝 좀 걸리긴 하지만 그거 좀 조절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꽤 많이 허리 회전도 가능합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볼 조인 볼관절, 이 고관절 특유의 볼관절 특성상 각도는 요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무릎은 이중관절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굽힘이 또 가능한 모습. 발목은 전후 좌우 나쁘지 않은 가동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률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면이 있네요. 그나마. 하지만 아쉬운 요소가 그 외에 너무 많다라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아주 날개가 난리가 났는데 잠깐 정리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잠시 아이캐치로 보고 온 다음에 이 바이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무장이 상당히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무장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서 아이캐치 보신 다음에 잠시 이어서 보도록 하죠. 아이캐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잠시 이제 무장 계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브레이브가 설정상 다양한 무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좀 많이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아쉽게도 구현이 안 된 무장도 존재를 하고요. 구현이 되어 있는 무장에도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무장 중에 생략되어 있는 무장이 블레이디드 바이킹이랑 볼캄이라는 무장이 있는데 블레이디드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이드 비슷한 형태의 무장입니다. 다만 흰색 클리어 파츠로 이 날 부분만 덩그러니 들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릴 브루투가 였던가요? 합체하는 무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이렇게 칼날 부분만 이렇게 클리어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총기 무장인 볼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합체 무장 브루투가의 이 몸체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예 그냥 이 몸체의 통짜 파츠로 그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개별 무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각종 무장들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볼 거는 폴드 시클, 양 겨드랑이 부근에 수납이 되어 있는 이 전개식 낫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신 클리어로 성형이 되어 있고요. 박스 옆면에 나와 있는 무장 그쪽 안내에서는 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양 겨드랑이 부분에 수납이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이게 전개 형태의 파츠고요. 수납된 파츠는 지금 옆구리, 이 부분, 이 부분에 들어있는 이 파츠입니다. 이게 전개되면 이제 폴드 시클이 되는 물건이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 아까 계속 옆구리에 차고 있었던 이 두 자루의 검, 잠깐 또 초점을 조절을. 무기명은 지엣지고요. 일본도로 본딴 백병 전용 무기입니다. 두 자루,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부속이 되어 있는 모습. 허리에 장비를 하고 이 구멍이 총 4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시는 곳에 각각 다르셔도 총 무관한 그러한 무장이 되겠습니다. 극중에서는 이제 보통 이 왼쪽 허벅지에 장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에서는 이 도색이 다 되어 있지만 실제 보면 이렇게 완전 클리어, 전신 클리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무장, 스트라이크 브레이스, 실드입니다. 하지만 이 끄트머리에 돌출된 클로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되겠습니다. 이 무장은 팔을 제거를 하고 이 손 부분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대로 손목에 그대로 걸어 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손을 꼽아서 장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거를 그냥 방패 손잡이처럼 잡아서 쓰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말을 잘 안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뚝에 결합을 하신 다음에 손을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꾸 떨어져서 좀 많이 좀 들어라. 예야. 고정성이라고는 참 아쉬운 그런 모습 보여주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팔뚝에 이렇게 손목에 걸어서 그대로 장비를 하는 실드이자 근접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 이쪽도 지금 이 클로로 사용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클리어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부 다 클리어라는 점이 정말 이 제품의 가장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러한 요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었던 이 브루트가 포일드 시크를 포함한 이 위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휴대 무기를 합체시켜서 만드는 1호기의 특수 장비입니다. 사격, 참격, 타격 등 다양한 공격을 겨누어서 어떤 세상에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장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칼날을 하단부에 장비를 해주시고, 실드는 이 뒷부분에 돌기에 맞춰서 결합, G 엣지는 이 상단부에 홈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칼날이 거꾸로인가? 짧은 게 밑으로 가고 긴 것을 위로 가게. 근데 이게 좀 뭐랄까 결합각이 살짝 조금 이것도 좀 아쉬워요. 잘 안 맞아요 이게. 이게 끄트머리에 딱딱딱 맞아줘야 돼서 칼날을 맞춰주시고, 이 포일드 시클은 지금 제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는 곳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딱 맞는 고정은 아니고 단순히 홈에 맞춰서 그냥 꼽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거대하죠. 기체 사이즈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참 이 무지막지한 길이를 보여주는 브루트가 이렇게 또 무장 합체기미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기도 흰색이고 클리어 파츠 분들이 전부 다 투명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임팩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그 중에서는 이 색깔이 아닙니다. 다 도색이 되어 있죠. 다 도색 다른 컬러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전부 다 도색을 유도하게끔 이러한 구성으로 나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브레이브 2013년 최대 문제작 중 하나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러한 작품의 기체입니다. 뭐 작화, 음악, 캐릭터 뭐 다 좋았는데 스토리가 참 엉망이었다라고는 평가를 받았던데 실제로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되긴 합니다. 정말 개연성 없는 전개라든지 참 이 기체 디자인은 여태까지 봤던 기체들과 좀 많은 느낌이 다른 느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색분할을 위해서 사용된 이 과다한 스티커, 만화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 수많은 라인들 다 스티커로 처리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요 이펙트 파츠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 부분들을 제품상에는 이렇게 투명 클리어를 내놓고는 박스상에는 당당하게 도색을 해서 이거 소비자를 약간 좀 페이크를 거는 그러한 요소, 그 부분에 이제 이 무장 파츠도 동일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아쉬운 고정성, 이 허벅지에 잠궈 있던 GH 같은 경우나 이 센서 부분들 고정력이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뭐랄까 이 나쁘지 않은 가동률, 그리고 이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이 다양한 클리어 파츠로서 나오는 이 또 독특한 이 느낌, 이런 면에서는 또 나름 괜찮은 제품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